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 수능에 대한 결과 분석을 통해서 2026학년도 성공재수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수능은 매우 쉬웠어요. 그렇죠? 물론 모든 학생들에게 쉬운 수능은 틀림없이 아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수능의 만점자가 10명 이상을 넘었었던 것은 최근에 2020학년도에 15명 이래로 2026-5학년도에 11명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계속해서 불수능이 유지가 되어지다가 올해 들어서 약간 쉬운 수능이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수능이 이렇게 쉬우면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좀 더 부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결국은 1등급과 만점의 간격이 축소되어짐에 따라서 결국 변별력이 하락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1점, 표준 점수 1점의 누적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동점자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상향 지원이 매우 어렵겠죠. 많은 학생들이 과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불합격하게 되고 불합격에 따라서 결국은 재수나 추가 모집으로 몰리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올해 입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능의 응시 현황을 보시면 재수생의 비율은 전년도보다 감소했습니다. 전년도의 재수생의 비율이 35.37%였는데 올해 비율은 34.71%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볼 때는 소폭 하락했지만 인원은 전년도에 15만 7천 명이었고 올해는 16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529명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재학생들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15,087명이 증가되어졌기 때문에 재수생, 재학생을 합쳐서 18,616명이 증가가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폭은 크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재수생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내년에도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의대 증원이 2026학년도에 배정되어진 인원이 그대로 증원이 되어질지 아니면 최근의 사태로 인해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묶이거나 오히려 또 2026학년도에 2025학년도에 증원된 인원이 소폭 하락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결에 대한 쏠림에 대한 현상들을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하거나 또 소폭 하락하기 때문에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의 모집 인원 또 수능의 응시 인원은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능의 결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들은 결국은 뭐냐면 수학이라는 과목이 얼마나 수능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깨달을 수밖에 없겠죠. 보시는 것처럼 2025학년도에 국어 영역 만점과 1등급은 만점지 139점, 1등급이 131점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말점이 전년도에 150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점은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1점이나 하락했기 때문에 그만큼 국어 영역의 영향력은 매우 축소가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져서 1등급과 만점의 표점의 간격이 좁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표준 점수당 누적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죠. 보시는 것처럼 1등급을 맞은 학생의 숫자가 무려 4,322명이고 그 다음에 1등급 바로 윗점수인 132점을 맞은 학생이 3,918명이기 때문에 사실 동일 점수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상 동일 구간에 몰릴 수밖에 없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AI나 데이터 중심의 원서 지원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결국 이렇게 올해처럼 수능이 쉬운 상태에서 동일 성적이 동일 지점의 원서를 썼을 때는 결국 동점자 과밀에 따른 불합격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올해 원서 지원이 어려웠었던 이유가 바로 상위권에서 그 원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수학은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는 148점이 만점이었고 올해는 140점이 만점입니다. 그리고 1등급이 131점이니까 수학과 국어 동일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만점의 표점이 급격히 하락을 했지만 국어 영역과 다르게 수학 영역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표준 점수에 따른 누적 인원의 차이가 매우 급격하죠. 보시는 것처럼 131점을 맞은 학생이 무려
6,615명이지만 132점을 맞은 학생은 1,039명, 133점을 맞은 학생은 222명이고 그리고 그 다음 점수인 134점이 되면 4,951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문제 한 문제가 매우 변별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쉬운 수능이라 하더라도 수학이 가지고 있는 입시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2026학년도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재수생, 또 인문계든 자연계든 모든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과목은 당연코 수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제 2025학년도에 국어 영역이 매우 쉬워졌기 때문에 만약에 2024학년도에처럼 변별력이 높은 표준 점수가 139점이 아니라 150점의 표준 점수를 맞는 변별력이 높은 불수능의 국어 영역이 시험 문제가 2026학년도에 출제가 되어진다면 국어 영역은 수학 못지않은 만큼의 영향력을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문계든 자연계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2026학년도에 재수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 그 다음에 바로 국어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두 개의 과목의 공부가 잡혀야, 두 개의 과목의 성적이 잡혀야 사탐이든 과탐이든 영어 과목의 성적이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특히 재수 초기에는 수학과 국어의 모든 시간들을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물론 전년도 수능의 성적이 1등급을 유지했다. 내가 가진 성적이 390점이나 400점 이상의 표점을 유지하고 있다. 성적이 고른 편이다. 라고 한다면 모든 과목을 고르게 공부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균형이 깨졌거나 아니면 3등급이거나 4등급 정도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학과 국어의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탐도 올해 특히 주목받는 과목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1+1을 선택한 학생. 다시 말하면 사탐과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약 4%에서 10%로 증가했죠. 그만큼 과탐에서 사탐으로 이동한 학생들이 많고 특히 과탐 1의 지원 인원은 감소한 반면 사회탐구의 지원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고 과탐 2 과목에 대한 지원 인원이 늘었어요. 그만큼 사탐 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사실상 사탐에서도 70점 이상의 표점을 유지하는 과목은 생활과 윤리의 만점이 77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이 73점, 경제가 72점이기 때문에 세 과목 정도만 70점 이상의 만점의 표준 점수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과학탐구를 보시면 물리원이나 화학원이나 생명과학원이나 지구과학원에서도 생명과학원과 지구과학원은 70점과 72점을 유지했고 그 다음에 2과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70점, 73점, 72점, 72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탐보다는 과학탐구, 과학탐목 2과목에 대한 표점이 높은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학생들이 이제 사탐을 선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과탐의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러겠죠. 과탐의 성적이 안 나오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과탐의 등급이 2등급 또는 3등급, 4등급 정도만 유지할 수 있을 뿐 과탐으로 1등급을 맞거나 만점을 맞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과목, 짧은 기간 내에 성취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탐구 쪽의 선택이 몰리는 현상들이 있지만 사실은 재수가 생각보다 너무나 짧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국어와 수학이 성적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탐구를 사탐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학습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과탐을 사탐으로 바꿀 때 첫 번째 이유가 아무리 공부해도 과학탐구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나는 과학탐구의 공부에 적성이 잘 맞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옮겨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탐 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발생이 되지 않는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국어나 수학의 공부가 부진하다 보니까 국수에 많은 시간들이 학습 시간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또 학습 시간에 배정이 됐는데 불구하고 국어 수학의 성적이 상위권에서 유지가 되지 못하다 보면 결국은 학습 시간을 과탐으로 옮겨서 과탐에 좀 더 많은 시간들을 배정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까 조금씩 공부하는 시간만으로는 과학탐구 성적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과탐의 문제는 과탐이 아니라
국수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히 재수의 초기에 1월, 2월 이 재수의 초기에는 국어와 수학 공부에 좀 더 많이 몰입하셔가지고 국수가 빠른 시간대에 공부에 기초가 잡히고 성적이 높은 성적에서 유지가 되어진다면 당연히 그 시간만큼을 후반기에는 과탐 쪽에 쏟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나올 거고 그러면 시간을 집중시키게 되면 과탐 성적이 오르겠죠. 근데 초반에 과학탐구의 성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작년에 입시를 보니까 과탐이 너무 성적이 낮았다, 사탐이 낮았다고 해서 과탐이나 사탐에 초반기에 많은 시간을 집중한다 하더라도 국수가 잡히지 못하면 결국 현재 만약에 3월이나 4월에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과탐이나 사탐이 1등급을 나왔어. 열심히 해서. 하지만 국수가 여전히 2등급이나 3등급을 유지하면 후반기에 어쩔 수 없이 국수에 많은 시간을 몰입할 수밖에 없고 국수에 많은 시간을 몰입하다 보면 또 과탐이나 사탐의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국어나 수학 공부의 재수 초기에는 좀 더 집중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공재수의 시작은 가장 중요한 게 재수는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재수를 시작하고 이 재수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는 시기가 아마도 6월 정도가 될 거예요. 하지만 6월에 나타나는 결과는 과정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리고 이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쉽게 과정을 또 바꾸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월에 결과가 나오면 또 그 지지분한 상태로 9월까지 가게 되고 9월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올해 입시는 이제는 어렵겠다. 내년을 또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재수는 시작이 중요하고 어떻게 재수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재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재수를 결정할 때 꼭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2025학년도의 수능의 성적표를 보시고 내 수능 성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 분석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재수의 방법, 나에게 맞는 재수의 학원, 나에게 맞는 재수의 시스템, 또 시간 관리,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단계별, 월별, 분기별로 계획 수립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학생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과탐 공부에 있어서 일정하게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면 또 일정하게 2등급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재수학원이나 기숙학원 같은 종합 프로그램들, 일반적인 모든 학생들을 획일화되어진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기숙학원이나 재수종합반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는 모든 과목의 성적이 3등급, 4등급, 5등급처럼 등급의 하락이 있다면 그러면 사실 이런 과목들은 집단식 수업 프로그램만으로는 공부를 잡아나기가 어렵죠. 내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3등급이거나 4등급이거나 5등급이라고 한다면 재수 초기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어나 수학에 좀 더 올인해서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수가 어느 정도 성적이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영어나 과탐이나 사탐 쪽에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프로그램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나의 성적이 국어는 1등급인데 수학이 3등급을 맞았다든가 또 반대일 수도 있겠죠. 수학이 1등급인데 국어가 3등급이라고 한다면 취약 과목에 좀 더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를 해서 성적의 균형을 맞추고 난 이후에 6월 이후에 단과 수업이나 아니면 재수종합반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이널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성적이 좀 부진하거나 과목적 취약점이 발생이 되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학생 맞춤형, 학생에게 맞는 재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기의 문제점을 빨리 해소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면 성적 오를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막연히 공부하다 보면 6월이 금방 오고요. 6월이 와서 성적이 나와도 쉽게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9월까지 가게 되고 9월까지 가고 나면 바로 9월은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입시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꼭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은 수업과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또는 철저한 예습과 복습, 학습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이퍼 리뷰에서 진행하는 성공재수 프로그램. 저희 학원은 이제 대추정에서
재수생들을 지도한 지가 벌써 한 20년 정도 됐고요. 또 20년 동안 재수생들을 관리하고 또 지도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진행하는 재수 프로그램 저희 학원에 잘 맞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첫 번째는 집단식 획일화되어진 대형 재수 학원이 잘 맞지 않는 학생이죠. 이런 학생들은 첫 번째는 성향적으로 맞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성적이 전체적으로 학습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과목별 편차가 크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일반적인 재수 프로그램들로 성적을 빠른 시간에 안정을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에게 맞는 재수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학습의 기초가 부족하고 올바른 학습 습관과 동기부여가 필요한 학생들이에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적이 부진하면 다른 학생들이 9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목표의 성취를 이룬다라고 하면 성적이 부진하면 9개월 만에 결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10개월 또는 11개월, 12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고 하지만 수능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동일하잖아요. 결국은 동일한 시간 동안에 본인에게 맞는 학습의 방법과 재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성취해 나가는 과정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는 학생 맞춤 1대1 수업과 질의응답이 필요한 학생. 네 번째는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과 철저한 학습 관리, 생활 관리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의학계열을 목표로 하는 재수생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 하이포 리뷰가 가장 테마로 삼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의대 또는 의학계열에 대한 진학의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검정고시 출신자, 특히 이제 검정고시 출신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재수학원과 잘 맞지 않죠.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학교를 자퇴를 하고 재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학력이 단절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학생들과 연령적인 차이의 문제도 있고 또 교육 과정에 대한 공백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고 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검정고시 대비와 수능에 대한 대비를 같이 연결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재수 프로그램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학 재수 프로그램입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올해 학원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시 했어요. 학생들이 조금 더 넓은 학습 공간, 넓은 책상, 또 넓은 의자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집중력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또 집중력에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을 했고요. 자, 독학재수는 오전에 8시에 등원해서 저녁에 10시 또는 12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할 수가 있고요. 매달 전공 모의고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과목에 대한 질의응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강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계획 수립 및 점검, 스케줄 관리, 전체적인 부분들은 저희의 이제 부원장님 또는 실장님, 학습 매니저 분들께서 학생에 대한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까지 학습 관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독학재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뭐냐면 장시간 학생들이 자율학습이나 인터넷 강의 또는 외부 수업에 의존한다는 점이죠. 이러다 보면 학습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결국 학습의 성취도나 효율성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이 되면 학습의 효율성이 꺾여요. 이게 결국은 꺾이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학생들에게서 과목별 취약 과목에 대한 수업, 다시 말하면 내가 수학이 부족하다 또는 국어가 부족하다, 과탐이나 영어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런 취약 과목에 대한 1대1 수업 또는 그룹 수업을 통해서 학생에게 부진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또 부진한 부분을 해결하면서 독학재수를 연계했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도 효과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장시간 인터넷 강의를 듣다 보면 집중력도 흐려지게 되고 학습의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취약 과목을 이용한 취약 과목에 대한 1대1 수업이나 그룹 수업을 연계한 취약 과목 독학재수도 여러분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성공재수 종합반이고, 이 성공재수 종합반은 저희 하이퍼리뷰 학원의 대표적인 재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재수학원이나 기숙학원들이 하루에 7교시 또는 8교시 정도의 학교식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매우 적죠.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자기 공부 시간이 없어요. 이러다 보면 학원에 끌려다니는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학습, 본인의 취약한 과목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는 하루에 4교시 정도의 수업을 진행하고요. 8시간 정도의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이 4교시의 수업을 집단식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대1 개인 과외식 수업 플러스 소수 수준별 수업을 연계시켜서 일반 재수학원보다 2배나 3배 빠른 정도의 진도를 소화시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1대1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학생이 모르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짧은 기간 동안의 성적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학생 맞춤형 수업, 그 다음에 많은 양의 학습 시간, 그리고 철저한 학습 관리가 병행이 되어진다면 단기간에 부진한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다 간다면 사실 학원의 역할은 여기까지만 한정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만큼의 수능 성적을 맞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다면 이게 결국은 학원이 해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수시나 정시에 대한 입시 컨설팅, 그 다음에 올바른 입시에 대한 어떤 코칭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단계별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수시 지원, 정시 지원을 통해서 결국 합격시키는 것이 바로 학원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하이퍼리뷰에서도 바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이 입시 컨설팅이죠. 수시 컨설팅이나 정시 컨설팅에 대해서 매우 열정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작년 2024학년도 같은 경우도 의학계열의 합격생이 무려 79명입니다. 의대 합격생이 66명, 치대 합격생이 6명, 약대가 2명, 한의대가 4명, 수의대가 2명이고요. 의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의대를 저희 학원에서 작년에 5명을 보냈고요. 2024학년도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2명, 가톨릭대학교 1명, 울산대학교 2명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2025학년도의 입시의 결과도 확정 발표가 되어지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하이퍼리뷰 학원에서는 재수종합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원에는 수능 이후에 벌써부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아직 학원에 이제 그 약관명에 한해서 모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하이퍼리뷰에 연락 주시면 직접 학원에 오셔서 방문 상담하시고 또 학원의 전체적인 시설도 보시면서 재수를 계획하시고 그때 제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재수를 진행하고 학생에게 맞는 재수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코칭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